미제 사건,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 등을 가리킨다. 2001년을 하루 남겨둔 2000년 12월 31일 아침 10시경 도쿄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한 자택에서 미야자와 미키오, 부인 야스코, 딸 리이나, 아들 레이가 숨진 채 발견된다. 당시 발견자는 옆집에 살던 외할머니. 그녀는 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바로 찾아왔지만 미야자 일가족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당시 이곳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당시에 많은 이웃 주민들이 미리 이사를 나갔다고 한다. 이에 미야자 가족들도 2001년 4월에 이사를 갈 예정이었는데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미야자와 가족들 집 양옆엔 각각 외할머니, 외가 쪽 언니 부부도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체 발견 하루 전 미야자 집에서 쿵 하는 갱음이 들렸지만 이내 잠잠해져 주변에 살던 가족들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곧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야자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일본 경찰이 추리한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2000년 11월 30일 오후 11시 반 사이에 범인은 미야자 집 뒤편에 있던 공원 펜스와 나무를 밟고 집 2층 욕실로 침입한다. 그리곤 2층 아들의 방에서 아들 레이의 목을 졸라 살해한다. 이후 2층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아버지 미키오를 무참히 칼로 공격하여 아버지 또한 살해한다. 그런데 아버지 미키오와의 혈투 끝에 범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회칼, 즉 사시미가 파손되었고 또한 그의 손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이후 범인은 다시 로프트방, 즉 다락방에 있던 모녀를 공격한다. 그러나 아버지 미키오와의 사투로 훼손된 회칼이 잘 들지 않자 범인은 다시 2층 주방으로 내려가 부엌칼을 찾는 여유까지 부린다. 이때 해칼에 상처를 입은 모녀는 3층 방에서 벗어나 도망치려 했으나 범인은 이내 모녀가 있는 3층에 도착하였고 모녀는 끔찍하게, 아니 말도 안 되게 살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 사건 현장에 어머니 야스코가 범인의 칼로 인한 딸 리이나의 상처를 지혈하기 위해서 사용된 피 묻은 휴지 조각들이 사체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도망치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딸의 상처를 걱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범인의 이상행동은 살해 후에도 계속된다. 그는 마치 일본 경찰을 희롱하듯이 자신의 범행에 사용된 모든 옷까지, 범행 도구들을 현장에 남겨두고 떠난다. 또한 그는 범행 중 껌을 씹고 있었고 범행 후에는 자택 냉장고에 있던 음료, 멜론, 아이스크림 5여 가지를 먹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싸고 물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저택 소파에서 잠도 잤으며 저택 내 컴퓨터로 연극 티켓을 예매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 패턴들을 봤을 때 보다 정상적인 사고가 박힌 새끼는 절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인의 족적이 집 뒤편 나뭇가지에서 발견되는데 이 증거 때문에 범인은 한국인이라고 믿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범인의 신발로 추정되는 신발이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리미티드 한정판 신발이었고 당시 범인의 지문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치되는 사람을 찾았다는 기사도 쏟아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 일본 수사관이 한국에서 수사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냥 카더라, 뭐뭐 했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희한하게 증거도 넘쳐나고 카더라 통신도 차고 넘치는데 정작 범인은 못 잡은 회개하고 이상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세타가야 일가족 살해 사건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어떤 미친 사람이 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했다. 또한 그는 살해 후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들을 처먹었고 집안에 자신의 지문, 머리카락, 옷가지, 심지어 대변, 족적, 또 자신의 인터넷 기록까지 남기고 사라졌다. 그러나 이렇게 증거가 많음에도 일본에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라는 것이다. 솔직히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저의 내피셜이니 팩트만 듣고 싶은 사람은 그냥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평상시에 이 가족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 굳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가족이 정의감에 불타는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가족은 동네에서 담배, 오토바이, 불법 주차 등을 일삼는 불량배, 양아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앞장서서 훈계하는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또한 이 사건 이후 최초로 남은 유가족들은 2020년 1월 일본 기자들에게 살인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2000年8月、2000年11月に薄く鉛筆の跡が残ってますけど、それ以降は途絶えてしまってます。私は推理をしてもらいたくて現場を公開したんじゃないです。こういう狭いところで一生懸命暮らしていて、そして命を落としてしまったこの現場を体感し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